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측만이 있다는 거 발견한 게 언제예요? 2달 전에 제가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 전에는 몰랐나요? 네, 그 전에는 저희가 몰랐는데 아, 네.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 음, 조금 음. 어깨 높이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좀 말을 해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네,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통증을 제일 호소하는 부위는 어디세요? 지금 날개뼈 쪽부터 해서 네, 네, 그 가운데 척추뼈가 조금 그렇군요. 아파가지고요. 네, 병원은 어디를 가 보셨어요? 네, 그냥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아보신 거군요. 네, 네, 일단 이런 경우는 한의원을 오시면은 추나 치료를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단 척추 측만증 자체를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31살에 척추 측만은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측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각도가 틀어졌을 때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측만증 자체가 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요. 어깨뼈 안쪽에 통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등이 좀 틀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어깨 높이 달라짐으로써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세가 그냥 틀어진 거거든요. 만약 이 통증만 잡혀지면요. 지금 시청자분 뭐 갖고 계시는 어깨 높이 달라지는 거 이거 바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측만증 때문에 통증이 생긴 게 아니라 통증이 생긴 것 때문에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깨 높이도 달라지고 몸이 틀어지는 게 보여졌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왜 이게 어깨 견갑골 안쪽에 통증이 생겼는지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신경통일 수도 있고 그냥 근육통 단순한 근육통이면 뭐 더 빨리 낫겠죠. 그래서 이제 2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더 이제 미루지 마시고요.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혹시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가까운 한의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네. 여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이제 청명탕에 들어가는 약재죠. 근데 청명탕은 이제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쓰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동양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다. 이제 사서오경 중에 사서에 이제 주를 달았던 이제 주자가 이제 공부할 때 먹었다고 해서 주자 독소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처방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원지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원지는 기본적으로 태음인 처방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태음인 처방 중에 이제 조이승청탕이나 이제 청심연자탕이라고 해서 약간 그 이제 체격 좋은 이제 아주머니들 이제 화병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제 그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처방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처방에 반드시 들어가는 약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또 뭐 건망증 이런 뇌혈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제 증상으로 내원했을 때 이제 소량씩 가감하는 약재로 이제 원지가 많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주로 원지가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지 박진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앞서서 주성원 원장님도 언급을 했듯이 총명탕에 사용하는 약재잖아요. 그쵸. 주성원 원장님, 그렇다면 이 관련된 약재 처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뭐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원지 자체가 원지 혹은 이제 원지를 주약으로 쓰는 이 총명탕이라는 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뇌에 이 해마라는 부위에 작용을 해서 해마라는 부위의 어떤 연결을 더 강화를 시켜주는 효과가 이 양리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 기능을 상승을 시켜서 기억력을 강화해 준다. 일단 이게 가장 큰 틀의 약재 및 처방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복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이제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총명탕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험생만 복용을 하는 약이 아니고요. 원래 원지나 이 총명탕 자체, 처방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게 수험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억력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건망증이 내가 유달리 심하다라거나 혹은 이제 그 건망증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우리가 뇌의 실질적인 어떤 기능들이 손상되는 치매나 기타 등등의 어떤 뇌 병변들이기 때문에 뇌의 문제가 있는 질환이나 이 치매와 같은 증상들에도 현재 이 총명탕이랑 원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망이 있거나 아니면 건망과 동반된 불안 등의 증상들이 불안이나 이렇게 보통은 두근거림 증상을 원지가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두근거림이나 건망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민정 원장님 마지막으로 복용 시 주의사항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원장님들께 말씀하셨듯이 청명탕이라는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지, 석창포, 복령이라는 약재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먹어보면 정말 먹자마자 공부가 잘 되겠구나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쓰고 아립니다. 네. 굉장히 쓰고 아려서 먹으면 바로 딱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어떻게 보면 원지는 독성이 좀 있는 약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지는 한약재를 이제 우리가 그런 독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제 어떤 이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감초라는 약재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가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린 맛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위장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묽은변이라든가 설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위염이나 궤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무 많이 복용을 하시고 자주 복용하실 경우에는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원지 같은 경우에 속에 심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심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 구토라든가 아니면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을 빼는 작업, 거심하는 작업들을 해줘야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발바닥 열감이 있어서 호소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런 경우에 한의원이나 이제 병원을 예원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질환이 사실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이런 질환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그 질문한 시청자분께서는 연세가 일단 있으시고요. 또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 자체가 발바닥 화끈거림인데 이거 외에 다른 증상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함께 의심해 볼 만한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우선 있고요. 당뇨 외에도 좀 흔하진 않지만 통풍이나 또는 이제 발가락의 무좀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발바닥 화끈거림을 같이 나타내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과하면 안 되는 주요한 증상 질환이기도 하고요. 좀 더 이제 빈도수가 많은 것들이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발목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이제 발바닥 화끈거림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임상에서는 매우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단히 비슷하고 유사한 질환 중에 족저근막염도 사실은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런 화끈거린다고 하는 이제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화끈거리다는 표현을 할 때 뭐 화닥증이 난다 또는 스티로폼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죄악돌 위를 걷는 것 같다 이런 본인이 갖고 있는 어휘 능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의 연세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동반해서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러한 증상들이 그냥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가 비타민 B 결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양 상태랑 관련해서도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가 내원하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네, 뭐 단순 열증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병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증상들 가운데 특히나 주목해볼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발목 터널 증후군을 꼭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발목 터널 증후군이야말로 이제 발 아래쪽의 증상을 주요하게 증상 불편함으로 이제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발바닥이 불편한데 이제 그 불편한 증상을 우리가 직접 두드려 봤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위에서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또는 이쪽 밑으로 신경이나 혈액 순환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불편한 거와 다르게 발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이나 밤이나 안 가리고 또는 이제 야간에 더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 호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자를 이렇게 그 경과를 살필 때 이런 걸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발목에서 신경이 눌린 증상인 발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증상이나 모양을 보고 좀 이 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려 봐가지고도 이렇게 찡찡거리거나 뭐 화끈거리든 뭐 증상이 그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상 감각이 더 심해지는 걸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외형을 보고도 우리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게 그 발에 그 마지막 발가락 관절을 굽히는 그 힘이 이제 어떤 근육의 힘은 유지가 되고 어떤 근육 힘이 떨어지는가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걸 이제 표현하면 복잡하겠지만은 이제 사진을 같이 보시면은
끝에 발만 이렇게 웅크려드는 모양, 마치 작은 신발을 많이 신고 있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오므라든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특히나 운동 선수들 중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발목 안쪽을 그 안쪽 복숭아뼈 이제 아래를 두드려 봤을 때 이렇게 찡찡거린다고 호소하는 이런 경우에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에 보면 대부분 발목 터널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모양 자체가 지금 그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퀴발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발이 작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하고 또 이렇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신발의 문제도 있을 거고 평발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부신 기능 저하 이런 것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슬리퍼를 많이 신고 있으면 슬리퍼 때문에 그 발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근막이 잡아당겨지면서 신경을 더 누르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발이 화끈거리는 증상을 갖고 있다든지 또 화끈거리지 않더라도 이상한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신발부터 뒤꿈치를 고정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신도록 특히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발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화끈거림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증과 화끈거림뿐만이 아니라 내 발 모양이 갈퀴발이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뭐 다양한 원인 질환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척추관 협착증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허리 디스크 등 척추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뭐 통증이나 증상이 다리까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 이 부분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 발바닥 쪽에 문제가 호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을 제일 많이 얘기를 네. 떠올릴 수 있는데 만약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고령이신 분이 허리의 증상이나 또는 다리 쪽의 증상을 같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바닥이 불편할 때는 주요하게는 이렇게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밤에 발을 내놓고 자야 된다, 뭐 얼음으로 자꾸 찜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뭐 종아리 쥐가 막 잘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뭐 젊었을 때는 뭐 디스크니 뭐 퇴행성 척추증이니 이런 걸 가지고 호소를 하시다가 나이가 50, 60 넘어가면서 대부분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증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간단한 검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 물론 CT나 MRI를 찍어가지고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거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게 뭐 타당하겠습니다만은 임상적으로 일단 환자가 내원했을 때 또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셀프로 내가 나이가 대충 그런 나이대가 됐고 또 혹시나 척추관 협착증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 때문에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저린 건 아닌지라고 의심이 되실 때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발을 모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팔짱을 낀다든지 아니면 차렷 자세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요. 눈 감고 이렇게 균형을 잡았는데 한쪽으로 휘청거린다. 그러면은 뭔가 균형을 잡는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손해의 기능을 이제 평가하는 검사인데요. 이제 손해가 원래 균형을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검사인데 손해가 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발바닥에서 이 그 지면에서의 균형을 잡는 그 감각이 발바닥에서부터 허리를 통해서 이렇게 목을 타고 이제 손에까지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꾸 휘청거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이분이 손이나 뭐 다른 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허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뭘까?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연배도 지금 시청자분처럼 70대시고 하시면 이제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사실은 척추관 협착증을 가장 의심을 해볼 만한 이제 질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족저의 열감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과처럼 이렇게 열증이 나타나는 증상, 한의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한의원에 오시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그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당뇨, 지금 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타민 B의 결핍이나 이런 영양 장애가 있지 않은지. 일반적으로 비타민 B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위장 장애가 문제가 되면 이제 위와 소장에 만나는 부위에서 비타민 이제 B, 특히 비타민 B12가 이제 저장이 몸에 흡수가 되겠는데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뭐 저산증이 있다든지 몸에 유산균이 모자라서 박테리아가 많다든지 이러면 비타민 B12의 결핍이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거기랑 관련해 가지고 발바닥에 열감 증상이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일련의 이제 발바닥 쪽에 관련된 증상들을 이제 신음호 증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음기가 모자라서 생긴 허혈이 뜨는 증상으로 보는데요. 실제로 족소음 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12경락 중에 한 경맥인데요. 이게 발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올라와 용천열, 우리 용천열을 많이 들어보셨죠? 용천열을 네.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그 자리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침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약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황제내도 약침이나 수송황 약침 종류를 써가지고 이런 열증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음기를 보충하는 이제 체질에 맞는 한약, 이제 이런 경우는 소화 상태나 그 개개인의 이제 체질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약을 복약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지모나 황백 같은 이렇게 허혈을 꺼주는 좋은 한약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만 가지고 따로 뭐 차처럼 끓여 먹을 수 있는 약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처방에다가 이런 약재들을 보통 한의사들은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대단히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 몸 상태에 맞는 한약 처방과 함께 또 침치료, 약침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주성원 원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 좀 도움이 될 만한 한방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 박 원장님께서 당뇨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족부 열감이 나타나는 환자, 고령의 환자분들 굉장히 많은 수가 당뇨 문제를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혈당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혈당이 떨어질 때 이와 같은 혈관의 비정상적인 확장에 의한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진단될 만한 소인이 있거나 혹은 당뇨병에 유사한 혈당의 불안정한 어떤 컨디션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생활 습관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감별이 필요한데 이게 대다수는 크게 큰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실제로 염증이 그 국소 부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혹은 전신에 염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 한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갖다 안정을 시켜주고 몸의 비정상적인 흥분을 안정시켜주는 쪽이 적절한 한약 치료나 침구 치료, 그다음에 약침 치료 등을 병행을 하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국소적인 염증이 발견되지 않는데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는 증상들, 대표적으로 자율신경 힐조증, 특히나 부교감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떨어지거나 혹은 특정한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고령일수록 비정상적으로 그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는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이게 혈관의 열이라고 해서 혈열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열이 발생하는 거라고 해서 음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영양을 보충을 하거나 혹은 수분을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혈관의 비정상적인 어떤 확장을 유발하는 신경의 안정을 다시 하도록 유도를 하는 어떤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냥 단순히 발이 뜨겁다 이 증상만 가지고 발바닥이 뜨겁다 이 증상만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게 아주 치료 난이도 높은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원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당 수치는 적절한지 네. 또 비타민 B가 부족하진 않은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성원 원장님,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다른 이런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하면은 이런 열증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건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고 하면 체중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혈당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둘째는 체중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바닥에 충격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염증이 쉽게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1차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혈당이 일과 중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커피입니다. 커피는 알코올인데 주로 이제 여성분들 경우는 커피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커피를 이제 다소 랜덤하게 약간 불규칙하게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면 커피를 일단 끊고서 경과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손발의 비정상적인 확장이 나타나는 분들이 배가 차가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령의 분들일수록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해서 이제 복부의 혈관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복부 쪽으로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수분이 부족하거나 만약에 이제 이 밖에서 일을 하실 일이 많다거나 아니면 노화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어떤 수분 보유량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수분을 보충시키는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나 기타 영양의 부족들도 혈관의 비정상적인 운동성이 나타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고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흡수가 돼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런 이 정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난 것들은 대부분 햇빛을 안정적으로 쬐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리듬이 깨지는 어떤 수면 습관에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의 경우는 수면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열감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문의를 주신 환자분의 경우는 고령이라서 딱 적합한 경우는 아닐 수는 있지만 혹시나 수면 리듬이 깨어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햇빛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을 해서 정상적인 어떤 햇빛 이 노출 환경이 아니라면 이제 낮에 햇빛을 보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에 굉장히 야간에 늦게 자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좀 더 조정하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증상이 어떠시죠? 허리가 무쭉하고 아프지도 않아. 그냥 무쭉한데, 걸음이 안 걸려요, 걸음이. 네, 조금 걸으면 이제 불편하셔서 오래 못 걸으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어려도 못 걸고, 그냥 뭐 뭐 몇 미터도 못 가고 뭐 앉아야 되고 이래. 아, 그 사이에 치료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뭐 그렇게 물리치료 받고 이런 건 별로 안 해봤어요. 별로 안 하셨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주사 맞고 같은 이런 상황에 게 일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 심해진 경우는 수술을 권유를 받는데 예, 그 전에는 사실 1차적으로 보조적인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물리치료, 협착증이 기본적으로 예. 아주 극심한 양상이 아니시면 예, 침 치료나 뭐 뜸 치료나 부항 치료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 가시면 약침이나 봉침이라고 부르는 주사제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시면 지금보다는 예. 1차적으로 훨씬 완화된 상태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네, 그래서 여기 치료를 네? 협착증이 그리 심한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니, 걸음 못 걷는 거 협착증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냐고요. 심한 건 아니냐. 이제 증상 자체 협착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파행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조금만 걸어도 10분 이내에 다시 못 걷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증상만 가지고 아주 심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아, 예. 어머님 어머, 같은 경우 허리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허리 자체가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고 예.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시고 실제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약간의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예, 경우이기 예.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예. 침 치료나 물리 치료나 기타 등등의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 관리를 한의원에 해보시는 게 더 가서, 예.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 네, 네. 그냥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우리 예, 어머니 예, 가까운 한의원 감사합니다. 방문해 보시고요. 다시 전화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번째 시청자분의 증상인 척추 협착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밖에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박지원 원장님, 이번에 또 세계대회 갔다 오셨잖아요. 네. 배구 아, 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팀닥터로 갔다 왔는데 우리 선수들은 운동하면서 어떠한 이렇게 치료나든지 이런 한방 치료들 받고 있나요? 지금 이제 남자 배구 대표팀에 이제 팀 닥터로 갔다 왔는데요.
이제 선수들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많아요.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침을 똑같이 치료를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 연락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령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침만 갖고는 자극이 약하기 때문에 약침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근데 근육량이 많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침에 대해서 효과가 가장 빠르고요. 또 이런 추나요법 같은 거에 되게 적응이 잘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치료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어제 남자 배구 네. 이제 국가대표팀이 이제 중국 상대를 이겼는데요. 이제 스웨덴전도 아마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예, 예, 지금 가슴 답답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하는 게 되게 불명확해서요. 뭐 이를테면 1년 됐다 아니면 뭐 10년 됐다 뭐 몇 년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예, 됐는데 네네. 예. 지금 그럼 답답하신 게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지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비슷하게 지금 유지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더 심할 때도 있고 좀 덜할 때도 있고 무슨 이제 약을 이래가 복용을 하면 네네. 좀 나았다가니 또 약을 그렇고 복용한다는 개념이 양약인가요? 한약인가요? 한약 쪽으로 한약을 좀 드셨다가 예. 보통 한 번 드시면 얼마나 드셨어요? 뭐 한의원에서 주는 거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 드셨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최근에 드신 건 언제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드셨고 예. 드실 그런데도 때만큼은 괜찮으셨어요? 예, 드실 때는 먹을 때는 조금 낫다가니 별 진전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한의사 원장님하고 얘기할 때 조금 더 뭐 복용을 길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 예, 특별한 그거 없잖아. 이쪽에 개한사 또 일하고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잘 얹히고 잘 가슴이 안 답답한 저리고. 것뿐만 아니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신물 올라오거나 뭐 어지럽거나 예. 이런 것들 동반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여러 왜냐하면 가지로 가슴 관절도 답답한 안 증상이 어머니 뭐 혹시 수면 잠 못 주무시거나 그런 것도 같이 있으세요? 잠은 잘 자는 잠은 잘 편이라, 주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슴 답답하시다는 이제 연세 있으신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 여기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위장 쪽이 답답한 경우도 많고요. 예. 신물 올라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류성 예. 식도염 형태의 가능성을 끼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리 해보니까 그런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예. 이 역류성 식도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염증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로 추측해 보건대는 역류성 식도 증상이 좀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이게 소변이 네네. 그리 되면 막 한 10분 간격으로 많이 안 나오고 예. 우리 나오고 그래 오늘도 이래 해보니까 소변에는 염증이 없다 캐예. 예. 지금 그 소변이 짧고 잘 안 나오고 이런 것들도 증상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단 가슴 답답한 주 증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예.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장 쪽에 열이 차거나 이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럴 경우에 꼭 탕약 처방을 계속 안 드신다고 할지라도 예. 보험이 되는 한약이 있어요. 예. 그런 처방 중에 바나사심탕이나 향사평이산 이런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드셔보시면 가슴 답답한 증상이 좀 개선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런 지금 어머님의 가슴 답답한 증상은 20년이나 됐잖아요. 예.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름 처방으로 이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적어도 좀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고 약 드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내에 어떤 염증 증상들이 많이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내염이라는 게 크게 나누자면 구강 점막에 생긴 구강염과 혓바닥 점막에 생긴 설염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내염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떤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성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화 문제 혹은 이제 어떤 과로 증상, 스트레스 증상, 그리고 면역력의 저하,
그리고 비타민 B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조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구내염이 좀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을 그럼요.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구강 내 염증 어떤 경우에 잘 발생을 하고 좀 더 악화가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혓바늘 돋았다 아니면 입 안쪽에 뭐 하얗게 뭐 네. 염증이 생겼다 이런 그쵸.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성 아니면 피로 누적에 의한 건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보시면 약간 헐어 있는 느낌으로 하얗게 있고 그 주위로 빨갛게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아프타라고 합니다. 이 아프타성 궤양,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장 흔한 구내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내염 할 때 다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면역 체계 이상이라든가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다발하고요. 이제 피로가 심해져 청소년들 같은 경우 공부 너무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인분들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보통은 치료 없이도 이제 쉬기만 잘 한다면 2주 안에 회복되긴 하지만요. 마찬가지로 이 증상 자체가 어떤 감염 증상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체력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발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궤양 증상이 있을 때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단순 아프타성 구내염이 아니라 베체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체트병이라는 건 입안이 헐었는데 입안만 허는 게 아니라 왜 음부도 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에 전신적으로 결적성 홍반이라고 해서 빨간 이제 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심할 경우에는 눈 부위에도 염증이 생기고 이런 각종 염증성 증상들이 전신적으로 나타날 때 이 베체트병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이 병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원인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떤 체력 저하라든가 면역력 저하가 될 때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 자체도 어렵고 한방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면역 증강을 하는 처방들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요. 양방에서는 되도록이면 뭐 쉬어라 아니면 뭐 특별히 증상 뭐 치료가 없기 때문에 참 난해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증상들에 있어서 한방 치료 중에서는 감초사심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감초사심탕 처방을 했을 때 아프타성 구내염이나 아니면 베체트병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증상이 있다면 이제 한의원 내원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이나 혀 이외에 다른 곳에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네, 상담을 받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김민주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혀에 나타나는 통증들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열, 실질적인 열 증상이 치솟아 올랐다라고 합니다. 화열 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있어서 음액이 건조해졌다, 음액이 손상되어서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생기고 이 열들을 한방에서 말하는 이 열이라고 하면 요즘식으로는 염증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열이 치성할 경우에는 혀가 아주 빨가면서 뭔가 가시 돋친 듯이 이렇게 오돌토돌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혀를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화열치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열을 직접적으로 꺼주는 치료요법, 청열사화라는 요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도적산, 양격산화탕 등의 처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액이 손상되었다. 말 그대로 체내에 어떤 점액이 부족해지고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입과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혀가 번들번들거리면서도 잘 벗겨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음액을 채워주는 양음을 해줘서 열을 꺼트려주는 양음청열이라는 요법을 쓰게 되고요. 특히 이럴 때 감노음이라는 처방, 육미지향탕이라는 처방,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이런 증상들은 이런 음액 손상의 증상들은 노인성, 어르신들이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청화보험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설통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화열치성이나 음액 손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혀 통증뿐만이 아니라 자결감 때문에 얼음을 좀 많이 드신다고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혀가 아주 뜨겁게 나타나는 이 열 증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혀에 실제로 열이 올랐을까? 그렇진 않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혓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설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혀가 이제 붉고 밭이랑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 형태의 설열 증상들은 실제로 보면 그 약간 화병,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여성분들이 화병 증상이 많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게 열이 정말 치성한 것이냐 아니면 음액이 마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처방들이 바꿔질 수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 화병 증상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화병 때문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의 증상 중에서 네. 입마름이 심해서 물을 자주 마신다고도 맞아요.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마름이 심한 거 단순 구강 건조증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해 주신 화병이나 다른 질환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단순한 증상들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성 증상이면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침샘이나 아니면 외 분비의 샘들이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염증이 생기다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면 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안이 마르고 구강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마른다가 아니라 눈도 좀 뻑뻑하고 많이 전반적으로 땀도 잘 안 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건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더불어서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관절 통증이 있다, 그리고 머리가 좀 잘 빠지는 것 같다, 기침도 마른 기침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전반적인 건조 증상이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끼고 있을 때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증상은 류마티스 증상하고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것들을 같이 끼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런 그냥 단순한 설 통증인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성인 건지 아니면 구강 점막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반한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40대 여성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노화로 인한 그런 음액 부족이기보다는 다른 증상을 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넘기기보다는요, 정확한 원인 질환이 어떤 증상인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혹시나 앞서서 설명했던 증상 이외에 다른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이 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육 문제를 끼고 있을 때에도 어느 정도 구강 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사각근은 경추 횡돌기에서 이제 늑골, 그러니까 갈비뼈 1번, 2번 쪽으로 연결된 근육입니다. 이 사각근이 굳었을 경우에 얼굴 쪽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구강 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사각근, 이 목 뒤쪽 부위의 근육들을 자주 마사지해주고 풀어주신다면 구강 내의 어떤 염증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